모의고사 봅시다. 아, 정말 왜 이럴까? 뭐야? 모의고사 10번부터 볼 거예요. 앞에까지는 그럭저럭 할 만할 겁니다. 네. 어우. 네, 10번이에요. 수원 파트에서는 22번이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뽑아오긴 했는데, 안 들고 왔구나. 이따가, 네, 이번 시간 끝나고, 뽑아는 났어요. 뽑아는 났는데, 네, 이따가 다 가져와 나눠줄게요. 프린트는. 어쨌든, 22번 말고는 사실 뭐, 대단히 어렵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수열 부분을 안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난해할 수는 있었다. 그래서 수열 부분을 하지 말까도 생각을 했다가 마찬가지 22번도 요거는 아직 좀 이른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내가 설명을 해줄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천천히 더 고민해 보면서 이해를 한번 좀 해보세요. 알겠죠? 네, 10번 봅시다. 자, 곡선이 있습니다. y는 로그 2의 x-k.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는데 잘 보시면 얘는 로그 2의 x를 x축으로 k만큼 그냥 이동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1,0이에요. 그걸 x축으로 k만큼 이동을 하면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적당히 이렇게 생겼는데 요 점이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y는 2라는 직선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때 만나는 점 곡선과 만나는 점을 B 여기가 B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을 C 여기가 C 이렇게 생겼다.
AB랑 AC가 똑같다. 뭐 그림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똑같더라. 그냥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y 값이 2가 나오려면 다시 말해서 로그 2의 x 마이너스 k가 2가 되려면 진수가 4가 돼야 돼요. 그쵸? k랑 없어지고 진수를 4를 만들 거면 x가 k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요점의 x좌표는 k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k 플러스 4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두 개가 k까지 a까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아요. 뭐 그림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이 생겼지만, 네. 그래서 얘는 요거의 반이다. 바꿔 얘기를 하면 저 k 플러스 1을 2배를 하면 k 플러스 4랑 똑같은 애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k는 2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k 값이 2래요. 그때 ABC의 넓이를 찾으랍니다. k가 2면 여기 BC의 길이가 6이 나오는 거고 높이는 2가 되니까 넓이도 6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자 12번이에요. 12번 수열 문제입니다.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런 거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대략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말을 해요. 수학적 귀납법. 한동안 안 나왔었어요, 잘. 그래서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3월 달에 나온 거 보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다분하다. 그래서 뒤에 가서 선생님이 귀납적 정의랑 수학적 귀납법이랑 이렇게 해서 한번 보긴 할 텐데, 어쨌든 얘도 좀 중심적으로 좀 한번 봅시다. 보통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학습을 하는 때랑 좀 달라요. 자, 정신 차려봐. 자, 혼자 앉아서 학습을 할 때는 모든 줄을 다 읽어가면서 다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연습이야. 아, 이렇게도 푸는구나 라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에서 요걸 딱 맞닥뜨렸을 때 얘네들을 한번 읽어보긴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얘를 넘기고서 밑에를 보면 아, n이 1일 때는 이렇고 뭐 2 이상 자연수일 때는 이렇다. 자, 이때 얘를 봅니다. 위에랑 맞춰줘야 돼요. 자, 봐봐. 전체를 알고 여러분한테 다 해라가 아니에요. 나는 이 네모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보면 돼요. 바꿔 얘기하면 해설지에 빵꾸 뚫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보기 위해서 여기 가라는 게 뭐가 돼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윗줄을 봅니다. 얘를 가만히 보면 1부터 n까지 어떠한 수열의 합, 1부터 n-1까지 어떤 수열의 합, 쟤도 수열이에요. 규칙을 가지면 다 수열입니다. 규칙성이 있으면 무조건 수열이에요. 그럼 얘도 수열이고 얘도 수열인데 어쨌든 bn 플러스 1분의 an이라는 수열인데 1부터 n항까지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n이라고 하고
n-1까지 더한 걸 Sn-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봐봐. 생각만 하더라도 n 항까지고 그 앞에 항까지 더한 걸 뺐대. 그럼 제일 마지막 항에 하나 남겠죠. k 대신에 n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어쩌라고가 아니라 위에 보면 식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고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n제곱 플러스 n이래. n까지 더했을 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얘는 sn이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빼기 n-1의 제곱 플러스 n-1 요렇게 생긴 걸 빼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2n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빼래. 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얼마가 돼요? 2n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제가 2n이야. 그리고 나서 쭉 봅니다. 얘가 2야. 공비가 얼마인지를 보래요. 문제를 읽어봤을 때 bn이 등비 수열이라고 나옵니다. bn이 등비 수열. 얘가 등비야. 그러면 공비가 얼마인지를 찾으래. 잘 생각해 보세요. 공비.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a1은 2 곱하기 b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n에다가 2를 넣어봐요. 2 곱하기 b2 플러스 1 이거를 쓰는데 자 위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저 위로 올라가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1은 3이고 A2는 10이래. 얘는 3 얘는 10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B1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를 이 안에서 다 찾아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를.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이고 얘는 10이고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얼마냐? 그것만 보면 돼요. 등비수열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미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공비가 하나 곱해져야 B2가 나오는 애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얼마가 나와야 돼? B2는 잠깐만 B1이 2분의 1이 맞지? 미안 A2가 아니라 2분의 A2예요. 그럼 얘가 5가 됩니다. 너 이상하다 했지? 자 앞에 거는 3 나와요? 3 나오죠? 그럼 다음 게 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B2는 2분의 3 나와요. 처음에 2분의 1이었는데 공비를 하나 곱해서 2분의 3 나왔대요.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예요. 그냥.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그냥 1부터 5까지니까 적당히 더해주면 돼요. 적당히 그냥 더합니다. 1 넣으면 A1, 2 넣으면 2분의 A2, 3 넣으면 2 곱하기 B3 플러스 1 플러스 1 맞지?
4 넣으면 2 곱하기 B4 더하기 1. 5 넣으면 2 곱하기 B5 더하기 1. 됐어요? 공비가 3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3. 여기는 5. 얘가 얼마냐? 3. 2분의 9네요. 요거는 2분의 9. 얘는 2분의 27. 얘는 2분의 8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는 11. 여기는 29. 여기는 83. 이렇게 되겠네요. 5개까지면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됐죠? 아니면 공식 써서 갖다가 대입해 놓고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14번. 자, 한번 보자. fx가 이렇게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집니다. 됐죠? 조건이 주어지는데 이거인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t를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t의 개수가 4개다. 뭔 소린지 이해돼요? 바로 이해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어 하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문제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얘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 정신 차리세요. 다시 fx라는 애가 있어요. 그죠? fx가 무슨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삼각 함수니까 대충 뭐 아무거나 생각을 해보자. 됐습니까? 그럼 ft라는 거는 자, 여기 어딘가에 t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ft가 여기가 될 거야. 맞죠? ft하고 fx하고 같아진대. 아, 같아져.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x 모든 x 값의 합, 여기 있는 4개의 숫자, 여기 요렇게 다 더하면 4분의 7이 되도록 한대요. 됐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교점이 4개라고 하면 그냥 t가 4개 나왔으니까 끝난 거야. 내 말 이해돼요? 다른 데에다 그으면 합이 4분의 7파이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거야, 다시.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인데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고정된 애가 나와요. 고정. 3sin x. 자, 미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림 하나가 딱 나옵니다. 사인인데 0에서부터 파이까지면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요 위에가 3이야. 여기가 파이. 여기는 함수값이 없고 여기는 함수값이 있어요. 됐죠? 두 번째는 자, 얘를 잘 보면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a 값이 바뀌면 위아래로 늘린다 그랬고, 그치? b 값이 바뀌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그치?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파이에서 2파이까지라고 하면 그림을 따졌을 때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어떻게인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제가 위아래로 늘어나고 뒤집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t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ft라는 애를 한번 설정을 해봐요. ft. 아예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랑 3이라는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중간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예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 조금 더 특이한 건 0일 때 요렇게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제일 위에 접할 때 가운데 맨 밑에 그 밑에 여기 정도까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먼저 제일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만나는 애가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하나 있고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분의 7파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x값 다 더했을 때 4분의 7파이가 나올 거 아니야? 선생님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 3일 때는 요렇게 돼요. 요 가운데 있는 애가 2분의 파이야. 그럼 4분의 7파이가 되려면 이쪽에서 만나는 점은 얼마? 2분의 파이를 빼보면 4분의 5파이 하나 나오지. 아, 얘가 접하면 여기 어딘가가 4분의 5파이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건 뭔가 4분의 5파이면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 중간에 걸쳤다. 얘네 둘이 더하면 파이가 나와요. 그치? 파이를 빼보면 4분의 3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파이 뒤에서 교점이 생겨야 되지. 파이보다 4분의 3파이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선 교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일단 얘는 탈락인 거예요. 이걸로는 어떻게 그래프가 생겨 먹어도 안 돼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제일 밑에 여긴 0이니까 0인데 여기 파이일 때는 안 써요. 그럼 0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온전히 4분의 7파이라는 교점이 하나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그 다음 안 만나는 경우에 교점이 4분의 7파이 있는데 만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얘하고 얘는 교점이 그냥 온전히 4분의 7파이에서 만나야 돼요. 그치? 이거일 때는 요거일 때는 교점이 어디야? 얘는 4분의 5파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를 셉니다. 개수를 세봐요. t값이 가능한 건 요거일 때 하나, 요거일 때는 두 개, 요거일 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그래서 얘는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이해돼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4개를 만들려면 얘네 둘에다가 요거 하나 둘 중에 하나. 이해됩니까? 나머지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적당히 맞춰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4분의 7파이에서 만나야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얘가 4분의 7파이에서 만나면 얘는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요. 이렇게 생긴 애는 못 가요. 4분의 7파이에서 여기서 만나고 4분의 7파이일 때 여기서 만나고 그럼 x값 하나에 대해서 4분의 7파이에 대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동시에 나오려면. 내 말 이해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0하고 교점이 4분의 7파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럼 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하고 요거하고 세 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야! 세 개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건 셋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됐니? 셋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보자. 얘가 만났어. 요게 만나면 교점 3개 필요하지? 그럼 얘 빼고 얘도 빼고 3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얘가 들어가는 순간 교점 3개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됐지? 두 번째, 얘를 넣었다. 마찬가지가 되죠. 얘도 3개를 못 만듭니다. 그럼 남은 건 결국에는 얘네 둘만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밑에 거는 4분의 7파이, 위에 거는 4분의 5파이. 그럼 위에 있는 애가 4분의 5파이고 밑에 있는 애가 4분의 7파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맞습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야 4분의 5파이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4분의 7파이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자, 여기에 어딘가에서 4분의 5파이에서 한번 만나야 되고 4분의 5파이 대충 여기 어디 있을 거고 이쪽에 4분의 7파이가 있어서 둘을 지나야 돼요. 아이고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되면 되고 여기는 4분의 5파이 여기는 4분의 7파이 이렇게만 만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4분의 5파이일 때 얼마 나와야 되냐면 3 나와야 되고 4분의 7파이일 때 0 나와야 돼요. 0. 그쵸? 그래서 F 4분의 5파이 라고 하면 A 코사인 4분의 5파이 플러스 B. 자, 코사인 4분의 5파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다. 그쵸? 그럼 일단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부호를 보니까 얘는 3, 4분면이에요. 3, 4분면.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3, 4분면? 음수죠. 탄젠트만 양수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리고 앞에 A는 원래 있던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B를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얘가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F 4분의 7파이 A 곱하기 코사인 4분의 7파이 플러스 B. 자,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됐어?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안 바뀌고 4분의 파이.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면 4, 4분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지? 얘는 A. 해서 뭐가 나오냐? 얘는 루트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게 0이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네 둘이 더해. 2b는 3. b는 2분의 3. b가 2분의 3이면 a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나오나? 네, 이렇게 되네요. 됐죠? 연립해서 계산해보면 4분의 9 더하기 2분의 9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면 나옵니다. 정신들 차려보세요. 버텨야지. 됐죠? 14번이라 설명이 조금 길었던 거고, 사실 이거 여러 번 몇 번 해보면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찾는구나 라는 거는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요건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나중에 수열 배우면 어렵지 않게 해요. (18번) 봅시다. 얘도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18번이니까 한번 보자. 자, ABC에서 AB는 6, AC는 8, 코사인 A는 마이너스 4분의 1. 잘 들어. 자, 먼저 우리가 이걸 보고 그림을 따라 그릴 때 무작정 예각삼각형을 그릴 게 아니라 코사인 값을 한번 보면 음수잖아. 코사인이 언제부터 음수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3, 4분면부터지? 그러면 아니지, 2, 4분면부터지. 그지? 그럼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얘는 각도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90도보다 큰 둔각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둔각. 그럼 대충 둔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A, B, 아이고, 맞아. C. 얘가 6이고, 얘가 8이고,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 BC를 X라고 하자. 자, 이거는 이제 공식에다 넣기만 하면 나와요. 그쵸? 그래서 X제곱은 6 곱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8 2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뭐 하는 거지? 미안. 다시 6의 제곱 그 다음에 8의 제곱 64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고 부호는 플러스로 바꿔주면 24 나오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은 124. 그래서 X제곱을 찾아라 라고 한 거예요. 되니? 이거는 수투. 자, 20번. 아이고,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월요일 참 피곤하죠? 한 주의 시작이에요. 또 시작됐어. 자, 힘들어도 버텨야 돼요.
앞으로 수많은 월요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못 버티면 힘들어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어떤 건 n이고 어떤 건 마이너스 4n 플러스 10이고 10에서 30 사이가 되는 값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20에서 30 사이가 나오게 한대요. 적당히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5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다 n이에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해서 쭉 나갈 겁니다. 5의 배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 1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10인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면 0이 나와요. 그 다음 여기까지 더하면 6이 나올 거고 더하다 보면 증가하다가 다섯 번째 항에서 확 떨어졌다가 증가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증가하다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20에서 30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 수열 많이 안 풀어봤겠지만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생긴 수열 중에 수열의 합을 구해서 계산했던 게 나왔어요.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몇 번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그때 뭘 찾는 거였지? AN하고 같아지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N하고 K는 1에서부터 3N까지 AN하고 요게 같아지는 N값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거랑 저거랑 풀이하는 포인트가 똑같아요. 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번째 3의 배수마다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n이라는 값을 3k-2, 3k-1, 3k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놓고 얘까지 더했을 때 여기까지 더했을 때 여기까지 더했을 때 셋으로 나눠놓고 생각을 해요. 풀이가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5개씩 끊어지지? 5개씩 끊어지면 저 n이라는 이 m이라는 숫자를 5k에 마이너스 4 5k에 마이너스 3 5k 마이너스 2 5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5k 요거까지 요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니? m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합은 자 여기까지 더한 거, 그 다음 여기까지 더한 거, 여기까지 더한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치? 그럼 1까지 더했으니까 S1은 1인 거고 S6은 6이에요. 어차피 여기까지 더하면 0이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또 더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얘도 0 나오지? 여기도 0 나와요. 그럼 S11은 11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때 SM이라고 하면 S에 5K-4
되는 거고 그 값이 5K-4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5K-4가 얼마라고? M이라고. M. 그럼 얘가 그냥 M 나오는 거예요. 1일 때, 6일 때, 11일 때, 16일 때 다 그냥 1, 6, 11, 16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고 5K-3일 때 자, 자리가 조금 부족한 관계로 이쪽으로 옮길게요. 5K-3 그럼 S2는 여기까지 더한 거잖아. 그죠? 요거 두 개 더하면 3 S7은 여기까지는 0일 거고 얘네 둘이 더하면 13 얼마가 더해졌어요? 10 더해졌지? 그지? 그 다음 S12는 23 나와요. 계속 10이 더해지지? 맞니? 잘 봐. 여기는 K가 1일 때고 여기는 K가 2일 때고 K가 3일 때예요. 그러면 5가 아니라 S 야! S 5K-3일 때는 3일 때 요거 2일 때 요거 1일 때 요거면 10K 그러니까 등차가 10이고 그죠?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10K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는 3 나오고 K가 2일 때는 13 나오고 K가 3일 때는 23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S3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6 S8 그럼 여기다가 8만 더하면 돼요. S13 여기다가 13만 더하면 돼요. 36 공차 얼마? 차이가 15씩 나지? 내 말 이해돼요? 여기서 15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15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S의 5K-2라는 애는 공차가 15야. 그럼 15K 첫 번째 항이 6이니까 여기서 9를 빼야 첫 번째 항 나옵니다. 15에서 됐어요? 요렇게 됐고 그 다음 5K-1 S4는 10 S9는 얼마야? 30이냐? S14는 50 됐니? 얘는 10 20씩 건너뛰어요. 맞습니까? S 5K-1은 20K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5K일 때는 여기까지 더한 거, 여기까지 더한 거, 여기까지 더한 거잖아. 그죠? 그럼 다 뭐 나와요? 0 나와요. S5K는 다 0이다. 자,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자, 얘가 20에서 30 사이, 얘가 20에서 30 사이, 얘가 20에서 30 사이, 요게 20에서 30 사이. 얘는 안 나와요. 0밖에 안 나오니까. 됐지? 얘가 20에서 30 사이가 되려면 OK-4가 얘가 20에서부터 30까지야. 그럼 OK가 24에서 34. K는 5분의 24에서 5분의 34.
얘는 4점 얼마. 그죠? 얘는 6점 얼마. 6.8? 이렇게 되나? 이해됐습니까? 얘는 4.8이고 얘가 6.8이야.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는? 자연수가 되겠지. 자연수 얼마예요? 5하고 6 나오지. 5일 때 얼마예요? 5. 21 나오지. 그 다음 6일 때 6에 30에서 4 빼면 26 나오나? 이렇게 두 개 나와요. 됐니? 그 다음 10K-7 얘가 20에서 30일에 2 들어가면 된다. 아니지, 3 들어가면 된다. 그치? 4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밖에 안 되지? 3 집어넣어. 23 나오네. 3. 아니지, 미안. K가 3일 때. 여기가 3이면 M값은 3, 5, 15. 12가 되네요. M값 찾는 거예요, M값. 됐죠? 그 다음 얘가 되려면 K는 2 나와요. 2. 2밖에 안 되지? 아닌가? 2밖에 안 돼요. 2뿐이 안 됩니다. 2 집어넣으면 10 마이너스 2. M은 8. 여기다 넣어보자. 나올 수 있어요? 10에서 바로 30으로 갔지? 20에서 30까지 다 건너뛰어요. 여기는 안 나와요. 됐니? 그래서 M값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저 4개를 다 더하면 네, 얼마인지 나오겠죠? 됐습니까? 수열은 그래도 하나하나 숫자를 좀 따지면서 해보면 얼추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함수랑 그래프가 들어가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자, 요거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혼자 풀어보실 때 요렇게 나눈다. OK-4, OK-3, OK-2, OK-1 요렇게 나눠놓고 푼다라는 것만 적어놓고 나중에 혼자 풀어보세요.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 아, 2개가 남네? 뭐야, 다 받았죠? 뭐야? 여기 누구야? 너야. 뭐 본인이 안 받았다 싶으면 여기 서랍에서 꺼내 가세요. 선생님도 수능 공부를 할 때가 선생님 공익이었어요. 군대를 안 갔는데 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익을 선생님이 22살에 갔으니까 20살, 21살, 그 다음 22살 초반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선생님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선생님이 20살, 21살까지는 애들 과학을 가르쳤었어요. 중고등학생 과학 가르치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수학으로 바꾼 건데 밖에서 생활을 해보면 이 책임감이 남달라요. 문제는 이거야.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내가 나가서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안 나왔으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반이 또 나중에 시간표를 다시 짜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특강이랑 겹치고 뭐 겹치고 뭐 이러다 보면 다른 날 하기가 굉장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봐주면 좋겠지만,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와서 봐주면 그 선생님은 또 무슨 죄야?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있던 학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엔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책임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나가는 거는, 학원을 안 나오는 거는 나 하나 손해보면 그만이에요, 사실. 내가 하나 손해보고 나면 뭐 다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가요. 그게 아닐 때에는 책임감이 그만큼 더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아픈 거는 그냥 참아요. 코로나 때도 그냥 했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그냥 했어요. 마스크 쓰고. 뭐 그때는 뭐 격리를 해야 되네 어쩌네 하는데 병원을 안 갔어요. 그래서 격리를 안 했습니다. 근데 모든 증상을 종합해 본 결과 코로나야. 코로나라서 정말 그때는 와 서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 열이 나고 몸도 아프고 막 이런데 힘이 안 나. 죽겠더라고. 근데 어쨌든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생활도 해보고 나서 선생님이 수능 공부를 다시 했던 건데, 물론 이제 코로나 전이어서 그때는 아니었지만 수능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스스로를 제약해야 되고 제약을 둬야 되고 이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수능 공부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좀 높게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부 길게 못하겠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래서 대학원은 안 갔어요. 그랬다간 진짜 나는 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학원은 안 가고 그냥 학사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네, 수능 공부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버텨내려면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같이 있으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냥 오롯이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이 수능을 바라보고 가면 지쳐요.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수능 때 어떻게 해야지 하고서 그 수능만을 바라보고 수능을 기다리고 있으면 지칩니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요령 중에 하나는 바로 근처에 있는 이벤트를 생각을 해요. 가장 근처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만우절이네.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은 쉬는 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는 밥 먹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점심 뭐 나올까? 저녁 뭐 나올까? 아, 끝나고 집에 가면 뭐 먹을까? 그냥 잘까? 먹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도 내일은 뭐 할 거 대충 이제 계획을 적당히 짜놓고 다음날 돼서는 아, 이제 주말까지 또 얼마나 남았지? 한번 보고 점심 뭐 나오지? 저녁 뭐 나오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반복돼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에는 확실하게 집중을 하고 그 아닌 시간에는 확실하게 또 쉴 땐 또 쉬고 이렇게 이어서 가야 버틸 수 있어요. 알겠죠? 봅시다. 문제는 길지 않아요. 자연수 K에 대하여 fx, gx가 있는데 x는 t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 사이의 거리가 5분의 1이 되는 t가 두 개 나온대요.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는 밑이 2고 또 하나는 밑이 4야. 맞아요? 밑이 2인 애가 이렇게 생겼어. 밑이 4인 애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 5분의 1이 있을 거고 이쪽 어딘가에도 5분의 1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얘는 y축으로 얼마만큼 올린 겁니다. 2분의 1의 k제곱만큼 위로 올린 거야. 맞아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아이고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봤더니 뭐 여기 어딘가에서 5분의 1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어디서 5분의 1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5분의 1이 어디서 나올지는 너무 방향이 여러 가지야. 그 말은 잘 봐. 여기에서 얘를 뺐을 때 5분의 1이 나오냐 여기에서 얘를 뺐을 때 5분의 1이 나오냐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됐니? 이해돼요? 자 어쨌든 그래프를 하나 봅니다.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냥 됐죠? 그러면 x는 t 여기 어딘가 t가 있고 이때 만나는 함수값 요 둘의 차이가 5분의 1이 나오냐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기다가 t를 넣어봐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 t를 넣고 ft, gt를 구해보면 ft는 2의 t제곱 gt는 2 곱하기 4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승민아 정신 차려. 네 그랬을 때 자 두 실수의 합을 P라고 한대. 그러면 하나 더 정하자. 여기 어딘가에 또 5분의 1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T1, T2. 그럼 여기 하나를 알파, 여기 하나를 베타. 그랬을 때 두 실수의 합을 P라고 한대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P야. 이걸 나중에 찾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얼추 식의 구도는 만들어 놨어요. 이제부터 조건에 맞춰서 식 세우고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지수로그는 이래요. 조건에 맞춰서 식만 세워놓고 나머진 계산이에요. 그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계산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얘를 빼봐요. 빼면 2 곱하기 4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t승 요거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게 플러스 5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분의 1일 수도 있겠지. 맞아요? 얘를 한번 보세요. 2의 t제곱이 반복해서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어떻게 해요? 이의 t승이 반복해서 나오면 치환을 하죠? 그지? 네, 치환을 합니다. 2의 t제곱을 뭐라고 치환할까? t는 썼고 a라고 하자. ab가 없으니까 요걸 a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 K제곱. 이걸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왜 만드냐면 얘 때문에 보는 거예요. 5분의 1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 됐죠? K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지? 자, 2 곱하기 A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치?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저 최소값이 자, 이 최소값을 잘 보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을 한번 보자. 그쵸?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커요. 맞습니까? 얘가 0보다 크니까.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비교해보세요. 얘랑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8분의 1이 더 크지?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A가 0보다 클 때, 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0보다 클 때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무조건 커져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긴 했지만 이 안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이 안의 결과물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들어지는 게 누가 돼야 되냐? 그냥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다시, 근데 공교롭게도 얘가 5분의 1이 되는 값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2개.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다시 2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은 무조건 5분의 1이 되는데 근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넘겨! 그래서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이 0되게 만드는 두 근을 하나는 2의 알파제곱 또 하나는 2의 베타제곱이라고 보자. 여기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됐죠? 이거의 두 근이 결국에는 저기 있는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근 하나를 우리가 하나를 Q라고 해보자. 이걸 만족하는 A가 하나가 Q예요. Q. 근데 원래 이 Q라는 애가 2의 T제곱이 Q가 되는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애가.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걸 만족하는 애가 하나는 2의 Q제곱, 2의 T제곱이 Q가 되는 애.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때 T의 값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5분의 1이 만들어지려면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의 알파 제곱이 하나가 Q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근이 하나는 Q 또 다른 하나는 뭐 R 이렇게 있을 때
걔네 값이 나타내는 건 2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럼 여기 있는 지수끼리 더해야 되잖아. 그죠? 아니,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요.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 계산하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거고, 두근의 곱, 근과계수의 관계를 보면 2분의 1에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5분의 1 요렇게 생긴 게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됐습니까? 그 다음 얘가 근이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고 했죠. 이게 근이 2개 나오려면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판별식을 봅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1에 k제곱 마이너스 5분의 1 얘가 0보다 커야 돼. 맞지? 그리고 요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은 둘 다 0보다는 커야 됩니다. 맞아요?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0보다는 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를 지켜보면 넘겨서 계산을 좀 할게요. 그럼 1 8분의 1 2분의 1에 k제곱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5분의 1 넘겨. 그러면 40분의 5, 40분의 8, 40분의 13 40분의 13보다 작다. 누가? 2분의 1의 k제곱이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k는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일 땐 2분의 1 안 돼. 2일 땐 되죠. 4분의 1이면 40분의 10이니까 얘보다 작잖아. 그쵸? 그럼 k는 뭐보다? 2보다는 커야 됩니다. 같아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됐죠? 0보다 크려면 2분의 1의 k제곱이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다시 2분의 1의 k제곱이 5분의 1보다는 커야 돼요. 맞니? 맞아요? 그럼 k값은 2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어려울수록 왜 이걸 써야 되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돼. 그걸 토대로 찾은 게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는 얼마가 돼야 돼요? 2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k는 2예요. 네, k가 2랍니다. 얘가 2래요. 요게 2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0분의 1. 얘가 40분의 1인 거야. 그래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승이 40분의 1이니까 2의 p제곱이 40분의 1인 거고, k값은 2인 거고. 그래서 2분의 1의 p제곱 얘는 40인 거고, k는 2다. 그래서 80 나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그래 2차 방정식까지 만드는 거 그래 치환해서 만들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더 따져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얘가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것도 양의 실근으로 나와야 되며 왜 양의 실근이야? 치환해놨는데 얘는 0보다 큰 애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0보다 큰 애들 두 개가 나와야 되며 그 다음 하나 둘 봤을 때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알파 여기는 베타라고 하면 왜 여기에 해가 2의 알파 제곱이고 왜 여기에 해가 2의 베타 제곱인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자, 아까 얘기했죠. 이걸 만족하는 t 값이 있어. 그걸 여기에 만족하는 a 값이 있어. 하나를 q 하나를 r이라고 하자. 이걸 만족한다는 건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차이가 5분의 1이 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2의 t제곱 대신에 q라는 숫자를 갖다 대입하면 성립한대요. 근데 이 q라는 애가 2의 t제곱이야. 그럼 갖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애가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2의 q제곱 나오지? 미안. 2의 알파 제곱. 2의 알파 제곱 나오지? 2의 알파 제곱. 여기다 t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값이 결국에는 q가 돼야 되고 t 대신에 베타를 대입한 값이 뭐가 돼야 돼? r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근이 하나는 2의 알파 제곱, 하나는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 그리고 따진 건 판별식하고 두근의 곱.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고 두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그걸로 찾아낸 게 요거예요. K값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다. 원래 이제 정확하게 하면 얘가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어떤 소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따져보면 로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K값은 자연수라서 2밖에 안 되는 거고 K값 찾고 P 찾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어려울 거예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은 봐야 각설하고 아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모의고사는 이로써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던 거 마저 좀 이어서 볼게요. 왜 이래? 뭐가 문제지? 아이씨.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승질나게 하네. 아, 얘가 문제인가? 열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도 이상한데? 아이. 자, 일단 맞아 봅시다. 지난 시간에 하다 만 것 중에 이제 사인 코사인까지는 했는데 탄젠트는 아직 안 했어요. 탄젠트만 먼저 보고 탄젠트 x를 좀 볼게요. 됐습니까? x좌표분의 y좌표를 보는 거야. 얘는 아이고 오늘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좌표가 하나 p 해서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잡으면 y는 탄젠트 x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그려지는 애가 x가 되는 거고 그때 y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알파분의 베타 요렇게 갖다 나타내는 게 탄젠트 x였어요. 기억나요? 그러면 x좌표 분모와 y좌표 분자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자, 0에서 시작을 하면 x좌표는 1일 거고 y좌표는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 탄젠트 x라는 애는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x좌표만 보면 1에서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냐면 0에 가요. 야! 저기 좀 깨워줘라, 동균아. 0에 점점 가까워져요. 그치? 그리고 y좌표를 보세요. y좌표는 0에서 1로 갑니다. 그러면 자, 알파분의 베타라는 애가 알파는 0으로 가고 베타는 1로 가요. 그럼 0분의 상수 요런 꼴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커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얼마나? 무한대까지 커져요. 됐죠? 그리고 정확하게 2분의 파이는 안 돼요. 직각이 되는 순간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살짝 넘어갔을 때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살짝 넘어가게 되면 분모는 거의 0에 근접한 애고 분자가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0에 근접한 애가 나와요. 그죠? 분모가. 그럼 분자는 1에 근접한 애가 나와요. 바꿔 얘기하면 얘랑 절대값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쪽으로 내려가면 x좌표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얘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얘는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갑니다. 그쵸? y좌표가 0이 되잖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애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요. 그리고 일로 넘어가면 x좌표가 다시 0에 가까워져요. 다시 0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요런 애가 등장을 합니다. 안 되는 건 언제냐면 직각일 때 2분의 파이, 여기도 직각이 나올 때 2분의 3파이. 됐죠?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사인 코사인처럼 주기가 탄젠트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주기가 얼마나 나와요? 파이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
네,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 이렇게 있는데, 자, 탄젠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점근선. 유일하게 탄젠트만 점근선이 있어요. 삼각함수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세 가지 중에 탄젠트만 이렇게 점근선을 가져요. 그 탄젠트에서 점근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에 점근선에서 다음 점근선까지 거리가 무조건 한 주기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주기가 짧아지면 점근선이 가까이 붙겠지. 주기가 길어지면 점근선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곧 주기를 나타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한대로 간다며. 그치? 최소값은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온다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할 때 탄젠트를 많이 사용을 안 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너는 왜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고 그러냐? 자, 문제를 좀 볼 건데 거기 99페이지에 1번 한번 지난 시간에 문제도 못 풀고 그냥 끝났죠? 자, A, B 두 함수에 대해서 이거의 주기가 6파이고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1일 때 제가 6파이다 라고 하면 외운 경우에는 외웠으면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6파이다 라고 해서 b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외웠을 때 경우고, 외우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bx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됐죠? 그럼 x는 0에서부터 양변 b로 나누면 b분의 2파이까지 x값이 0에서 b분의 2파이까지 움직이는 동안 한 주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거리를 재보면 b분의 2파이가 나오는 거고, 그게 한 주기가 되는데 그 한 주기가 6파이래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최대값이 1이랍니다. 6파이야. 그러면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가 6파이라는 거고 최대값이라고 하면 요 위에가 1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는데 코사인 0. 코사인 0은 얼마? 1이잖아. 그럼 a 값도 얼마 돼야 돼요? 1이어야 1 나오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b는 3분의 1, a는 1. 3분의 4가 없는데? 아, 미안. 얘를 못 봤어요.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지? 그럼 써봐야지. 코사인 3분의 1x. 됐죠? 자, x가 파이에서부터 4파이까지면 3분의 1x는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4파이까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코사인인데 여기는 최대값이 어쨌든 a,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3분의 파이라고 하면 대략 여기 0에서부터 3분의 파이, 뭐 여기 어딘가 3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
아니지, 3분의 파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파이지. 3분의 1x가 3분의 파이인 거니까 x는 파이인 거예요. 됐니? x가 4파이일 때, 4파이일 때가 3분의 4파이야. 그럼 가운데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여기가 파이, 4파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대값이 1이래.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최대값이라고 하면 언제야? 파이일 때겠네. 파이일 때가 1 나온대요. 됐죠? 그래서 x 대신에 파이를 대입해 봅니다. a 코사인 3분의 파이 1.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코사인 60도 2분의 1 나와요. 그죠? 2분의 1이 1이니까 a는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카페 좀 깨워줘라. 너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매번 주니? 눈 뜨고 멀쩡히 듣고 있는 걸 보는 초반에만 잠깐 수업 시작하고 한 5분? 10분? 그 뒤부터는 계속 자네 그냥. 101페이지. (101페이지) 1번이에요. 대소비교입니다. 대소비교. 이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관계를 놓고 좀 보겠다는 거예요. 자, 보면 사인 A, 사인 B, 사인 A, 사인 B, 사인 A, 사인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C가 90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얘가 C야.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보자. 됐습니까? 그럼 사인 A라고 하면 B변분의 높이 B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사인 B, 사인 B라고 하면 B변분의 높이. 그럼 코사인 A, B변분의 밑변. 그죠? 결론은 사인 B가 코사인 A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직각 삼각형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A하고 B하고 더하면 90도잖아. 2분의 파이예요. 그쵸? 그럼 B라는 애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갖다가 집어넣어도 마찬가지.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제가 결국에는 코사인 A랑 똑같다. 그러면 다시 써보면 P는 사인 A 플러스 코사인 A, Q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 이렇게 될 건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R은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 자, 요 1이 나온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P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R.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이거 제곱해서 2배의 사인 코사인을 빼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만 남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2R을 좌변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P제곱은 1 플러스 2R이에요. P제곱이 1보다 크면 P는 양수니까 1보다 어때요? 커야지. 제곱해서 1보다 클 거면 애초에 1보다 컸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얘는 사인 A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사인 A는 1보다 커? 작지? 삼각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1보다 무조건 작아요.
이해됩니까? 얘가 1보다 작아. 코사인도 1보다는 작아.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1보다 어때요? 커져요? 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보세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너 작아지면 작아졌지? 커질 일은 없지?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Q를 기준으로 P는 얘보다 크고 R은 얘보다 작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일 크고 중간 제일 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보시면 되는데 오늘 방정식 부등식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관계로 방정식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인 코사인 법칙까지 같이 진행할게요. 됐죠? 네, 이제 각자 문제들 푸시고 모르는 건 질문하시고 거기 정지.